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 날이죠.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른바 삼전익스를 2배로 추정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첫날입니다. 그동안 국내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할 때 주식을 직접 사거나 반도체 ETF를 통해 간접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삼성전자 하루 수익률의 2배, SK하이닉스 하루 수익률의 2배를 추정하는 ETF를 통해서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졌죠. 이번에 상장된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18종입니다. 한국거래소는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18종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다고 밝혔고, 상장 예정 규모도 4조 원을 넘는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첫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장 초반 시장 반응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대감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월 27일 장 초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최고가를 경신했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장중 32만 3천원까지 오르며 최고가를 새로 썼고, SK하이닉스도 장중 227만 3천원, 227만 9천원까지 상승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개장과 동시에 정적 VI, 즉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될 정도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죠. 이 흐름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첫째는 미국 반도체주의 강세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투자 심리가 크게 살아났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9% 넘게 급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반도체 대형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죠. 둘째는 바로 삼전익스 2배 ETF 상장 효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곧버스 ETF가 상장되면서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즉 오늘의 상승은 단순히 ETF 하나가 상장됐기 때문만은 아니죠. 미국 반도체주 강세, AI 반도체 기대감, 그리고 국내 레버리지 ETF 출시라는 세 가지 재료가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강한 매수자가 몰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2배 ETF 출시는 주식시장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대형 반도체주로 자금이 더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코스피를 대표하는 핵심 종목입니다. 그런데 2배 ETF가 출시되면서 투자자들은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기대하며 이 두 종목에 접근할 수 있죠. 예를 들어 SK하이닉스가 하루에 5% 오르면 2배 ETF는 이론적으로 약 10% 상승을 목표로 하죠. 삼성전자가 하루에 3% 오르면 레버리지 ETF는 약 6% 상승을 목표로 합니다. 이 때문에 상승량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은 직접 주식보다 레버리지 ETF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더 몰리고 이 흐름이 코스피 전체 지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두 번째 효과는 코스피 지수 상승 탄력 강화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죠. 두 종목이 강하게 오르면 코스피 지수도 함께 밀어올리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장 초반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시에 강세를 보이면 시장 전체 분위기도 좋아지겠죠. 투자자들은 반도체 대형주가 다시 시장을 이끄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특히 AI 반도체, HBM, 메모리 반도체가 가격 회복 기대까지 함께 살아난다면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 부품주까지 온기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효과는 거래 대금 증가와 시장 유동성 확대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가격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단기 매매 수요가 활발합니다. 투자자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사고 팔 수 있고, 기관과 단기 트레이더들은
참여해서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오늘 장 초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거래대금도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장 초반 기준 SK하이닉스 거래대금은 2조 원을 넘었고 삼성전자도 1조 원을 넘는 거래대금이 나타났습니다. 거래가 활발해진다는 것은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번 ETF 출시는 한국 증시에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죠. 네 번째 효과인데요. 변동성 확대입니다. 2배 ETF는 수익도 2배를 기대할 수 있지만 손실도 2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상승할 때는 강력한 투자 수단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도 빠르게 커집니다. 예를 들어 기초자산이 하루에 5% 하락하면 2배 ETF는 이론적으로 약 10% 하락할 수 있죠.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수형 레버리지 ETF보다 위험이 더 큽니다. 코스피 200 레버리지 ETF는 여러 종목에 분산되어 있지만 삼성전자 2배 ETF는 삼성전자 한 종목, SK도 역시 한 종목의 움직임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종목의 호재와 악재에 따라서 ETF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도 상장 초기 최소 5거일 정도는 자금 유입과 리밸런싱 영향으로 단기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레버리지 ETF는 매일 2배 수익률을 맞추는 구조죠. 그래서 장이 끝날 무렵 기초자산을 사고 팔면서 비중을 조정하는 리밸런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만약 자금이 한쪽으로 몰리면 장 막판에 주가가 크게 출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강한 상승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며칠 동안은 변동성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죠. 자,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첫째, ETF 출시 자체를 호재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ETF가 상장됐다고 무조건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것은 아니니까요. 결국 핵심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반도체 업황, AI 수요, 메모리 가격, HBM 경쟁력이죠. 자, 둘째, 레버리지 ETF는 장기 보유보다 단기 대응 상품에 가깝죠. 레버리지 ETF는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 때 이른바 음의 복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은 제자리인데 ETF 수익률은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 줄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셋째,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가 매우 중요하죠. 오늘처럼 장 초반에 급등하면 따라 사고 싶은 마음이 커지죠. 하지만 급등한 종목과 레버리지 상품은 조정도 빠르게 올 수 있죠. 한 번에 몰아서 매수하기보다는 금액을 나누고 목표 수익과 손절 기준을 정해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넷째, 장 마감 무렵 변동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장 초기에는 자금 유입과 리밸런싱 물량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장 막판 가격이 갑자기 흔들릴 수 있으므로 단기 투자자는 매수, 매도 타이밍을 더욱 신중하게 봐야 되죠.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출시는 한국 주식시장에 4가지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첫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자금이 더 집중될 수 있다. 둘째, 코스피와 반도체 섹터의 상승 탄력을 키울 수 있다. 셋째, 거래대금 증가와 시장 유동성 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넷째, 레버리지 특성상 변동성 확대와 손실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상장 첫날장 초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고가를 경신한 것은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두가 흥분할 때라는 거예요. 레버리지 ETF는 상승장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지만 하락장이나 횡보장에서는 손실이 빠르게 커질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는 기회도 2배, 위험도 2배라는 겁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ETF 출시라는 뉴스만 볼 것이 아니라 삼전닉스의 실적, 반도체 업황, 시장 수급,
그리고 자신의 위험 감내 수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삼전 익스 레버리지 ETF 출시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활력을 줄까요? 아니면 단기 변동성을 키우는 위험 요인이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